안녕하세요. 베타뉴스 아나운서 김수정입니다. 김수정의 오늘 전지적 베타 시점편. 오늘은 AI 컴퓨팅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픽 칩셋 제조사? 아니죠. AI 컴퓨팅 기술의 선두주자인 엔비디아 코리아 김선욱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베타뉴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엔비디아에서 기술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선욱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럼 테크니컬 마케팅이라고, 네. 네, 기술 마케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업무를 담당하시는 거세요? 예, 보통 마케팅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그 제품을 고객분들한테 잘 알리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엔비디아의 제품은 너무 기술적인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기술을 전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에서는 특이하게 기술 마케팅 담당하시는 분들을 두어서 네. 좀 더 고객분들이 쉽게 제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IT 하면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이 어려운 기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내는 것도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네네. 일단 고객분들이 되게 다양하세요. 네. 지금 베타 뉴스를 청취하시는 고객분들은 아마도 좀 IT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실 수 있고요. 네. 저희 제품에 따라서는 전혀 그런 배경 지식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기업용 제품도 있고요. 그래서 고객분들에 맞춰서 그분들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끔 맞추어 설명드리고, 그리고 저희 제품이 좀 전달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일반 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포인트들도 있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새로 RTX도 나왔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잘 설명드리기 위해서 많은 공부도 하고 또 연습도 하고 전달도 하고 소통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회사 얘기도 안 해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네. 엔비디아, 이 익숙한 듯 또 익숙하지 않은 이름인데요. 엔비디아는 어떤 회사인가요? 네, 보통 그래픽 칩셋 회사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네. 엔비디아가 처음에는 그래픽 카드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네. 컴퓨터 모니터에 그래픽을 뿌려주는 역할을 했었고요. 이 그래픽 칩셋이 발전하면서 좀 더 그 그래픽 칩셋을 다양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 CPU 같이, CPU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네. CPU 같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그래픽 카드를 바꿔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바꾸다 보니까 그 GPU를 이용해서 과학 연구도 하게 되고, 또 최근에는 인공지능 쪽에도 활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네. GPU를 활용한 컴퓨팅 계산, 컴퓨팅 연산을 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컴퓨팅 분야의 선두주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선보인 RTX 시리즈 그래픽카드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전에 우리 베타뉴스 영상에서도 RTX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었어요. 이전 세대와는 또 어떻게 다른지, 또 가격도 살짝 상승을 했는데, 네,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 출시한 RTX 그래픽 카드는요, 특이하게 레이트레이싱이라는 걸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RTX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이 레이트레이싱은 빛을 하나하나 다 추적을 해서 실사와 같은 그래픽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게임은 바로바로 이런 실사와 같은 그래픽을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그래야 유저들이 게임을 할 때 바로 반응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실시간 레이트레이싱을 쓰기 위해서 RT 코어, 그리고 이제 텐소코어라는 것을 적용해서 네. 예, 더 그런 실사 같은 그래픽을 실시간적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실시간을 쓰게 되면 게임뿐만 아니라 그냥 CG, 이런 광고 영상 같은 만드시는 분들께서도 작업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네. 예전에 파스칼 아키텍처에는 이런 기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네. 예, 투링 아키텍처로 들어오면서 RTX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아키텍처에 따라서 또 세대를 구분을 할 수 있겠군요. 네네. 네. 그렇다면 또 중요한 용어 같은데, 이 아키텍처라는 무엇일까요? 아키텍처는 이제 GPU 설계를 할 때 사용되는 기본 골격, 네. 설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저희가 계속 아키텍처를 2년마다 한 번씩, 대략 2년마다 네. 한 번씩 출시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아키텍처가 나올 때는 그 2년 동안에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네. 해서 그 기술들을 다 대성해서 새로운 아키텍처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것이 새로운 투링 네. 아키텍처고요. 이 투링 아키텍처를 사용한 그래픽 네. 카드가
지포스 RTX 그래픽 카드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동일한 튜링 아키텍처지만 RTX가 아닌 GTX라는 네이밍으로 1660 Ti는 또 어떻게 선보이게 된 거죠? RTX 기능을 좀 전에 얘기 드리면서 레이트레이싱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레이트레이싱은 상당히 연산을 많이 요하는 작업인데요. 네. 이 레이트레이싱 이외에 이 레이트레이싱을 실시간으로 게임에서 쓰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제 그래픽 그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빠르게 그려줘야지 RT 효과까지 더했을 때 지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픽 카드가 빨라야지만 RT 효과가, 레이트레이싱 효과가 빛을 발하게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1660 Ti 그래픽 카드는 기존 그 위에 있는 2060, 2070 카드보다는 그래픽 처리 속도가 빠르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RT 코어를 집어넣게 되면 실제로 사용했을 때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격도 낮추기 위해서 RT코어와 텐서코어를 제외하고 그래픽 부분은 튜링 아키텍처 그대로 가져와서 튜링 아키텍처긴 하지만 RTX 기능이 빠진 그래픽 카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RTX 그래픽 카드에도 인공지능 또 AI 또 기술이 적용됐다고 들었어요. 그래픽 카드의 AI 기술이라 많은 소비자분들이 또 생소해 하실 것 같은데요. DLSS라고 들었는데 어떤 기술이죠? 네, 그 RTX에서는 이제 AI 부분을 텐서코어라는 부분이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레이트레이싱 한 RT코어가 전담을 하시고요. 그 말씀하신 DLSS 부분은 텐서코어라는 게 전담을 하는데요. 그 AI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뇌를 본따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뇌에 뉴런이 있듯이 그 연산을 해서 하거든요. 뇌를 본따서. 거기서 쓰이는 연산이 A 곱하기 B 플러스 C 연산이에요. 이 연산을 되게 인공지능에서 많이 쓰는데 이 부분에 특화된 게 텐서코어고 이 연산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텐서코어고요. 기존의 쿠다코어, 기존에 있는 GPU 코어로도 할 수는 있지만 텐서코어를 쓰면 이 부분의 AI 쪽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말씀하신 DLSS는 딥러닝 슈퍼 샘플링의 약자라고 해서 그 그래픽을 좀 더 인공지능을 써서 인공지능이 미리 학습을 해요. 그러니까 해상도가 낮은 사진을 주고 높은 사진을 줬을 때 낮은 사진을 보고 저희 사람들도 해상 이미지가 좀 흐릿하지만 이게 선명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대충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그걸 학습을 해서 컴퓨터 게임을 할 때 흐린 화면을 만들어내더라도 그걸 다시 인공지능을 써서 좀 더 선명한 화면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기술이 DLSS입니다. 그렇군요. 또 최근 엔비디아가 국내외 행사를 통해서 인공지능에 대해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엔비디아가 그리는 인공지능 기술은 어떤 것인가요? 네, 인공지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처음에 이제 GPU를 활용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제품군을 다양화하면서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 많은 분들이 쓰는 클라우드 서버, 그리고 기업용 서버, 그리고 워크스테이션, 그리고 개인용 PC, 심지어는 로봇, 모바일 제품까지도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지 그냥 하드웨어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잘 동작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까지 다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에서부터 사용까지 그리고 그 중간중간 단계에서 변환하는 것까지 하나의 동일한 플랫폼으로 AI를 전반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5세대 통신 시대에 접어들면서 또 자율주행 자동차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는 물론이고 또 인텔, 또 모빌아이, 구글, 애플, 또 바이두, 네이버, KT, SK 등등등 이 수많은 ICT 기업들이 자율주행 자동차 비즈니스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자동차와 5G 그리고 AI 기술은 어떤 관계에 있나요? 네. 그 5G 쪽을 연동해서 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간의 통신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자동차 5G의 특징이 되게 빠른 통신이거든요. 딜레이가 적은. 그래서 자율주행할 때 움직이는 차기 때문에 통신의 딜레이가 적어야지 바로바로 응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끼리 응답을 해서 서로 조율해가면서 운행하는 거를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인공지능 쪽에 집중을 두고 있습니다.
통신 같은 것도 좋은 보조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통신에만 의존하기에는 조금 안정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똑같이 인공지능을 써서 주변 사물을 인식하고 스스로 운전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사람이 운전을 배울 때 보통 운전은 20살 이상 뭐 이쯤에서 배우잖아요. 그때까지 태어나서부터 저희는 사물 인식하는 인지를 배워요. 그러니까 빨간색, 애기였을 때부터 빨간색, 파란색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건 사람이야, 이건 뭐야. 그리고 여러 환경을 겪으면서 이건 눈이 오네. 눈이 올 때 이 눈 밑에는 도로가 있겠지. 이렇게 선이 있었으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동차 자율주행은 그냥 도로를 보고 운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날씨에 대해서도 지금 도로 환경이 어떤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운전하는 거는 이걸 기본으로 조금만 움직이면 돼요. 운전도 사람 뭐 일주일이면 배울 수 있잖아요. 근데 평생 동안 어렸을 때부터 주변을 인지해 왔듯이 인공지능도 주변 환경을 인지하는 것들을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는 이런 인공지능을 통해서 주변 사물을 인지하고 어떤 환경인지 그걸 판단하는데 많은 중점을 두고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많이 얻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 자동차 경쟁의 핵심은 플랫폼과 또 솔루션인데요. 지난 CES 2019에서 상업용 자율주행 시스템인 엔비디아 드라이브 오토파일럿을 또 발표하셨잖아요. 그것은 어떤 솔루션이죠? 저희 엔비디아 제품은 그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고요. 일단 교육을 시키고 그 트레이닝이 완료되면 이게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제 복제를 해서 다른 것에 쓸 수가 있어요. 트레이닝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20년 동안 뭔가를 배운 것처럼 그런 트레이닝은 슈퍼컴퓨터급에서 하고 이게 트레이닝이 됐으면 가져다가 이제 사용하기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을 배울 때도 오래 걸렸지만 지금 말을 쉽게 쓰고 있잖아요. 그때는 좀 더 간단하게 쓸 수 있으니까 자동차에는 자동차에서 쓸 수 있는 좀 더 작은 박스 크기의 하드웨어를 사용하고요. 여기서 인공지능이 잘 돌 수 있도록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스택을 다 제공하는데요. 이게 질문하신 엔비디아 오토파일럿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토파일럿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 외에도 우리 자동차에 사용되는 다른 AI 기술들은 어떤 게 있나요? 제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5단계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요. 자동차 스스로 주차도 하고 혼자 돌아다니고 제가 필요할 때 제 앞까지 오게 되는 단계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단계가 되려면 사실 기술적인 것 위에도 많이 해결돼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선행되어서.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 같은 것들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요. 사회 인식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인프라도 갖춰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 전에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AI를 쓸 수 있는 것들이요. 그래서 편의 기능을 보면 저희가 이제 차에서 내릴 때 갑작스럽게 오토바이가 옆으로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인지를 해서 차량이나 사람이 지나가면 문을 못 열게 막아준다든지 그리고 저희가 누군가가 또 신호 위반을 하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제가 사거리에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엑셀을 밟더라도 더 이상 못 나가도록 제어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졸음 운전을 할 때 그 운전자를 보고 잠을 깨워주고 알람 기능으로 깨워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더 편한 기능을 생각하면 음성인식도 지금 약간 미흡한 단계인데요. AI를 쓰면 조금 더 음성인식이 높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차는 조금 더 노이즈가 많은 환경이에요. 주변 소음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에서는 좀 더 정확한 음성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한 자동차를 여러 명이 쓰게 되더라도 그 사람을 인식해서 누가 탔으니 세팅은 어떻게 바꿔주고 딱 앉자마자 의자나 이런 것들 다 바꿔줄 수 있겠죠, 간격을. 그런 기능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편의 기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율주행 기능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잘 하기 위해서는 되게 안정적인 플랫폼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뭐 오토파일럿 뭐 이런 게 들어가는 자동차 부품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컴퓨터. 이 컴퓨터는 그냥 하나만 도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일을 두 개가 하게 돼요. 그래서 같은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회전을 하는 것도 두 개의 그 컴퓨터가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두 개의 컴퓨터가 다른 알고리즘으로 돕니다. 왜냐면 똑같은 알고리즘 두면 얘가 죽으면 얘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두 개가 동시에 돌면서 컴퓨터 두 대가 돌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좌회전하는데 이상해서 얘가 죽으면 얘로 돌 수 있게끔. 그래서 항상 똑같은 게 병렬적으로 돌아서 네. 뭐 아무런 이상이 없이 안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자동차 쪽에는 또 안전 규격이 있어요. 그래서 네. 개발 환경부터 그냥 결과물을 보는 게 아니라 개발 과정부터 다 다큐멘트를 만들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안전 요건에 적합한 절차를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하나하나 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많은 정성이 네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안전이 최우선이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앞서서 계속 이야기 나눠봤던 5G 통신과 AI 기술, 우리의 실생활을 어떻게 바꿀까요? 네, 5G의 특징은 빠른 응답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많은 데이터도 전달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AI가 여기에 접목이 되면 좀 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손톱만한 아주 이렇게 작은 크기의 슈퍼컴퓨터가 존재하지는 않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5G를 통해서 사람이 착용하는 디바이스는 작게 만들고 이게 5G로 강력한 슈퍼컴퓨터랑 연결이 된다면 내 손 안에 작은 슈퍼컴퓨터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그 스마트폰으로 검색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 과거에는 컴퓨터로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컴퓨터보다는 모바일로 검색하는 게 더 많죠. 네. 마찬가지로 지금 뭐 AR이니 해서 뭐 쉽게 얘기하면 그 혹시 드래곤볼 아세요? 네. 드래곤볼 보면 이제 스카우터라고 해서 외계인이 이제 장착하는 장비가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투명의 이제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그걸 보면서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식의 장치만 있으면 사실 내가 보는 것들에 대한 부가 정보를 다 안내해 줄 수도 있고 그걸로 전화도 할 수 있고 검색도 할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 몇 년도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핸드폰은 당연히 없어지고 그런 스카우터 장비를 모두가 차고 다니지 네. 않을까 비슷한 형태의 장비를 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상상이 현실로 되는 그 네. 순간이 언젠가는 꼭 이뤄질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또 IT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면서 또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갈수록 또 복잡하고 또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소비자들이 또 IT 분야에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 김선우 기사님 또는 우리 엔비디아의 노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기술을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지금까지 가져주셨고 그분들이 있었기에 기술은 계속 더 발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런 분들께 계속 지식을 전달하고요. 새로운 제품이 나오거나 새로운 기술이 있을 때 그걸 잘 설명드려서 같이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그분들의 피드백, 그분들이 어떤 거를 불편해하시고 어떤 게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상상력들 이런 것들을 흡수해서 저희 제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객분들 그리고 고객을 대표하시는 베타뉴스 같은 이런 미디어 분들과 많은 소통을 해서 네. 그런 분들을 제품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김선우 기사님과 함께 이 인터뷰를 진행을 하기 전에 준비를 좀 해봤어요. 이전에 또 어떤 곳에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셨는지 제가 이력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삼성전자 정보통신 무선사업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또 퀄컴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를 거쳐서 상당히 또 오랜 시간 동안 엔비디아 코리아에서 일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얼마나 되셨죠? 엔비디아는 7년 반 되었고요. 네. 네. 혹시 여기 엔비디아 코리아에서 계속 오랫동안 일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제가 좀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로봇 같은 거 만드는 거 좋아했었고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아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얘기했지만 전공도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두 개 다 전공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통신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핸드폰이 참 새로운 거여서 말씀하신 그 삼성이라는 곳에서 통신을 좀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자 삼성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네. 하다 보니까 또 뭐 퀄컴의 이제 또 기술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서 또 많은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걸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3G도 처음 개발할 때 있었고요. 그 퀄컴의 스냅드래곤도 제일 처음 나왔을 때부터 네. 플래그십 다 했었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또 멀티미디어 회사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동영상이나 이런 코덱들 같은 것도 작업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에서는 정말 올해 다른 회사보다 2배 정도 더 있었는데요. 지금 네. 이유는 항상 새로운 게 나와요. 엔비디아. 제품도 정말 다양하고 새로운 기술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엔비디아에서는 같은 회사지만 사실 여러 회사를 다닌 것처럼 제 끊임없는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회사가 아닐까. 네. 그리고 엔비디아에서는 전 세계 전문가들과 바로 얘기를 네. 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어느 회사를 가서 이렇게 능력이 계신 분들과 바로바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애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회사에. 네. 네, 제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네. 네, 이사님께서는 지금 직업 특성상 IT 부분에서는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또 새로운 것들을 미리 다른 분들보다는 빨리 습득을 하시고 또 발전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김선욱 이사님께서는 또 새롭게 도전하고 싶으신 분야가 있으실까요? 사실 지금 직장인으로서는 지금 회사에 많은 만족을 하고 있고요. 네. 회사에서 게임해도 되고, 네. 집에서 게임해도 되고, 네. 네, 게임뿐만 아니라 동영상, 웹서핑, 모든 게 다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제 일의 일부고, AI 인공지능 부분도 먼저 접할 수 있고요. 그런 기회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직장인으로서 일한다면 지금보다 더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개인적인 욕심은 지금 김 아나운서님처럼 이렇게 순발력 있는 그런 센스를 좀 더 키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나운서분들이나 그렇죠. 연예인분들이나 그 정해진 짧은 순간 안에 그 많은 걸 표현하시잖아요. 그 기회에. 그래서 저도 좀 더 연습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개인적으로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지금까지 엔비디아 코리아 김선욱 이사님과 함께 엔비디아와 또 AI 컴퓨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말 더욱더 새로운 정보들을 매회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가는 것 같아요. GPU 칩셋 제조사를 넘어서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기업임을 엿볼 수 있었던 아주 유용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베타뉴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베타뉴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에도 많은 질타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수정의 오늘 전지적 베타 시점편 아나운서 김수정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않으셨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